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출근하려고 하는데 멀쩡했던 승용차 문짝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네, 벌써 뒷목 당긴다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우리 애가 문콕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벌써 112 누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 다룰 사연에서 차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가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네?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10월의 첫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뉴스쇼 후에 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목에서부터 진한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남긴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주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2008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최준희 씨가 엄마의 묘소를 찾아서 추모의 마음을 전한 건데요. 그 모습을 또 SNS에 사진과 또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추모비 앞에 서서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딸내미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와서 기분이 좋은가 봐. 라면서 나 혼자 엄마에게 꽉 찬 사랑을 남기고 가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진 속의 최준희 씨는 눈물보다는 미소로 이제 웃고 있고요. 네. 엄마와 또 삼촌 추모비 앞에서 고 최진영 씨의 추모비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최진영 씨 추모비도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네. 삼촌도 아마 이 사랑스러운 조카가 왔다 가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추모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진영 씨는 또 가수 활동도 했잖아요. 스카이 시절, 스카이 그룹 시절의 그 영원, 딱 그 가사 음표도 딱 그려져 있네요. 정말로 지금도 당장 공연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최진영 씨는.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밝게 이제 최준희 씨가 이제 뭐 밝게 웃고는 있지만 얼마나 진짜 엄마가 그리울까요? 그럼요. 네. 그립죠. 당연히 17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없어질 수 있겠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엄마의 묘소에 가서 저렇게 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안심이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 보면 진짜 네네. 최진실 씨가 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세상에.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머나. 그런 모습. 네. 그런데 세상에. 지난 8월에 최준희 씨가 SNS에 엄마 최진실 씨의 생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진 속에서 최진실 씨는 아들 환희군 있잖아요. 오빠죠. 그러니까 환희군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최준희 씨는 이모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진과 함께 여기 글을 남겼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늘 울 할미 옆에 찹쌀떡처럼이라는 네.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함께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 잘 지었어요. 저 아까 그 사진 옛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생전에 최진실 씨가 안고 있는 아들 최환희 씨인데 진짜 환히 웃고 있네. 환희 씨 당시에 환희군을 안고 환히 웃고 있네. 참 진짜 이름 잘 지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손정희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도 고 최진실 씨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최진실 씨의 모습 봐서 기쁜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또 그리움과 또 딸과의 닮음에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선글라스를 어머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은 오, 왼쪽은 세상에. 최진실 씨, 오른쪽은 딸 최준희 씨인데요. 어머. 최준희 씨도 직접 이 사진을 올리면서 며칠 전에 저 사진 보고 너무 똑같아서 기겁함이라며 웃음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웃는 모습이 정말 빼닮았죠. 보는 이들의 마음이 또 반가우면서도 뭉클해지는 사진입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보통 싱크로율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누가 진짜 많이 닮았다 할 때. 아까 그 사진 좀 보세요. 선글라스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사진. 아마 다른 사진도 많이 닮았지만 요거는 아마 시청자분들 어머 이건 그냥 진짜 생전의 최진실 씨 모습이네. 지금 왼쪽이 생전의 그 최진실 씨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준희 씨인데 하재근 평님 진짜 똑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똑같아요. 얼굴형 자체가 매우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최준희 양이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랑 얼굴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젖살이 빠지는 건지 진짜 어머니랑 비슷한 얼굴 세상에 형태가 완전 나오는 엄마 거예요. 품박이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네. 어머니를 똑 닮은 그러한 외모가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머니에 대한 정도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사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전에 그 최진실 씨가 여러 광고 찍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 뇌리에 남아있는 그 한 줄 카피.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막 그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나실 건데 그만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팬분들이 최진실 씨를 가슴에서 잊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최진실 씨를 많이 또 만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야 바꿔볼게요. 축구 선수의 피는 남다르다. 아니 뭐 A형, B형, O형 뭐 그런 거 없이 뭐 다른 형이 있는 거? 아 둥근 형? 축구 선수니까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구 선수들의 피를 물려받은 가족들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소개해드릴 가족이 바로 축구 선수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먼저 세대를 잇는 아주 단란한 가족입니다. 배우 한채아 씨와 네. 차세지 씨인데요. 어허. 그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우리 차범근 씨의 아들 차세지 씨와 배우 한채아 씨가 2018년에 결혼해서요. 그랬죠. 슬아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딸이 벌써 7살이래요. 7살 딸과 함께 단란한 일상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딸 이름이요. 차붐 아니고 차봄입니다. 차봄 양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데 어머나. 차봄 양 사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보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옷에 뒤에 써 있는 글씨를 잘 보시면 뭐예요? FC 차붐입니다. 이게요. 할아버지인 차범근 씨가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교실 유니폼인데 아, 그래요? 네, 아마도 거기서 축구를 배우는 듯하죠. 네.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와 대박 사건. 할아버지한테 공짜로 축구 배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축구를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다면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까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아. 2년 전부터 저렇게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저렇게 축구를 배웠다고 배우고 해요. 있어요, 진짜? 어머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축구를 배우는 걸까? 사실 저기 선생님들 많거든요. 네. 직접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범 양의 축구 실력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또 재밌는 게 차범 양은 피가 섞였지만 사실 한채아 씨는 며느리니까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채아 씨도요. 과거 여자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축구 꽤 잘하는 실력을 보여주기도 그 했습니다. 방송 맞아. 네, 맞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들에 이어서 손녀까지 축구하는 모습 보면 그냥 차범근 씨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옛날에 갈색 폭격기로 진짜 이 독일에서 엄청나게 그 유명한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손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 광고. 네, 그렇게 어느덧 이제 할아버지가 된 차범근 전 감독인데 여전히 그래도 그라운드에 서면은 뭐 전설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동네 시장길에서는 소탈한 가장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며느리 한채아 씨가 이 시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냅니다. 누구 뒷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차범근 전 감독의 시장길에서의 모습, 뒷모습 사진을 이렇게 진짜예요? 올린 거예요. 어머머머. 한쪽에 이제 장바구니를 메고 검은 비닐봉지를 뭔가를 들고 있는 저런 모습을 올리면서 네. 어머님과 함께 시장길을 걸으실 때의 모습이다. 와. 내겐 언제나 가장 따뜻하고 익숙한 아버님의 모습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야 진짜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란 말이 딱 맞네요 세상에. 그런데
진짜 이 축구인들, 운동선수한테 그 진짜 유전자 DNA가 있나 봐요, 손정희 변호사님. 근데 축구 선수들 자녀라고 해서 다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그래요? 건데요. 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죠. 이동국 씨의 둘째 딸, 네. 그러니까 재아 씨가요. 골프 선수로 전향하고 2년 만에 대회에서 첫 우승했다라고 와. 합니다. 그러니까 재하 양은 10년 넘게 테니스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선천성 무릎 슬개골 탈구 증상을 2번이나 겪으면서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머나. 3번의 큰 수술 끝 테니스를 내려놓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골프채를 잡게 됐는데요. 무려 2년 만에 우승까지 해내는 재하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테니스도 잘했는데 보통 살면서 운동 하나만 잘해도 선수급으로 잘해도 대단한 건데 테니스 했는데 불의의 어떤 이 신체의 어떤 이 사고로 부상으로 골프로 전향했는데 그 대회에서 그냥 골프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승했다. 이게 뭐예요? 대단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자녀가 갖고 있는 DNA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소질이 있다 보니까 둥그런 건 다 잘하는 둥그런 거죠. 그런 거죠. 골프도 둥그렇죠. 축구도 그러네요. 둥그렇죠. 아. 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테니스 공도 둥글고. 테니스도 둥글고. 네. 그러니까 공으로 된 거 뭐든지 잘하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이동국 씨 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요. 네. 대박이 기억나세요? 아, 대박이 정말 귀여웠잖아요. 대박이. 완전. 대박이가 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얘는 저기다 그렇습니다. 대박이 저기다.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명이 대박이어서 대박이로 불렸던 원래 이름이 이시안 군이에요. 아. 이시안 군이 올해 11살이 됐는데 와. 이시안 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얼마 전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커라고 부르는 축구를 그렇죠. 거의 풋볼이라고 풋볼 안 하고. 부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커 명문 구단이 LA 갤럭시. 아. 여기 유스팀이 있어요. 어허, 젊은 그러니까 네.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소년들 해서 육성하는 거, 네. 맞습니다. 입단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못하는 게 뭐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 전 이수진 씨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죠. 이 시안이가 K리그 팀에 입단할 경우에 아빠 백이다, 특혜다라는 말이 붙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용기를 해서 미국 팀에 유스팀에 이제 노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테스트에 통과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합격이 단순히 팀 입단을 넘어서 시안이의 순수한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야. 이런 점들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A 갤럭시 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 있는 LAFC와 또 지역 라이벌 팀인데 또 그래서 반가워요. 앞으로 또 시안군이 무럭무럭 축구 선수로 성장해가는 모습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머나? 국민 시어머니인데 금지 오겹으로 자랐다. 제목만 봐서는 도통 누군지 모를 텐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는 그따위로 가르치지? 이것도 혼술하고 남자가 잘났으면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오줌 매력이 없으면 남자를 밖으로 돌게 만들어. 어따 어른 말에 따박따박 말 됐고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더 좋은 집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었어. 아니 대본 연습하는 모습 같은데 저도 모르게 손이 다소곳하게 이담하면서 이렇게 손이 앞으로 모아졌어요. 진짜 벌 받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요. 와. 너무 무서우신데요. 왜 국민 시어머니라 하는지 사실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저러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네, 등골이 그냥 서늘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추석 앞두고 너무 무서운데요. 이 배우 서건순 씨잖아요. 왜 국민 시어머니 하는지 알겠는 게요. 보시다시피 사랑과 전쟁이나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데서 맞아요. 많이 봤어요, 무서운 진짜. 악덕 시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쾌덕스럽고 네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남다른 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요? 원래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원래 부유했어요? 정말 그 부유한 집에서 금지 오겹 자라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실제로 집에요. 경호원도 있고요. 어머! 뭐 베이비시터도 있고요. 뭐 어머. 운전사도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시댁도 부유해서 시아버지가 결혼 선물로요. 건물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근데 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받은 게 벌써 40-50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됐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은 이미 업이어서 지금 더 커졌다고 그러는 야. 거겠죠.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배우는 지금 그냥 좋아서 하는 거겠네요. 그랬더니 뭐 흔쾌히 맞다고 뭐야? 배우 취미로 하는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농담을 약간 섞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어쨌든 진짜 물론 이제 재력, 부유함은 뭐 어렸을 때나 결혼해서도 지금 부유한 것은 뭐 이미 대박 사건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까 뭐 사랑과 전쟁 등 얘기했지만 연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근데 서권순 씨가요 이 연기 말고 잘하는 게 있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님이 또 연예인 최고의 76세 체력왕이세요. 맞아. 그걸로 정말 유명하신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최초로 네. 여성 검도 유단자십니다. 저기 나왔다. 제가 초단을 딴 거는 68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허약한 체질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아이를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검도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저 체력을 좀 키워주시려고 이제 했었고. 그 검도 기초 동작인데 죽도를 잡았다 생각하고 내려치기. 이렇게. 지금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최진영 변호사님 뭔가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를 와 기합 소리 장난 아니야. 으악 왔고 제가 가래가 끓으려고 하는데 사자의 포효를 듣는 것 같습니다. 77세 연세를 도저히 77세라고 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전히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아 기초가 단단하신 분이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도 유단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머리에는 약간 이제 그 서리가 내렸습니다만 도저히 머리에 염색만 해도 77세란 나이를 실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시어머니 같은데 네. 본인 직접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슬라의 아드님은 안 계시구나. 자녀가 따님이 두 분 있다고 합니다. 따님만 둘. 네. 그런데 아시죠? 사위사랑은 장모님. 네. 예, 그만큼 또 외강내유라고 합니다. 네. 외면적으로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운동으로 해서 단단하고 또 이 어떻게 보면 국민 시어머니라는 얘기를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딸한테는 엄마로서는 강하지만 네. 이 두 사위들한테는 애정이 넘치는 정말 최고의 장모님이시라고 하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조해봐야 확인해봐야 돼요. 저 과연 두 사위분도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정말 우리 장모님 정말로 너무 멋지시고 자상하십니다 할까요? 아니면 장모님 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음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어쨌든 사위 사랑은 장모 이번 추석에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박서진 씨 하면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독한 박서진 씨다. 우리 보통 이담하면서 순둥이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박서진 씨를. 하지만 무대에서만큼은 굉장히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잖아요. 어허. 역시 이것도 무대 얘기입니다. 어허. 우리 한국과 일본의 현역 가왕들이 자존심을 걸고 지금 치열한 혈투를 그렇죠. 벌이고 있는데요. 현역 가왕 2 우승자인 박서진 씨가 정말 독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화려하고요. 전 이 무대를 보면서 대체 박서진 씨의 한계는 어디인가? 하하. 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무대일까요 진짜? 똑같이 꺾어들고 소매 기른 아가씨야 아주 까리 동백꽃인 찬야물이 고와도 내 사랑만 하오리까 내 정성만 하오리까 하리랑 장다리랑
거진의 장난이라 들어라 주소. 와, 하재근 평론가님 이 노래 진짜 운동장에서 매번 야야야야야야 진짜 응원대 빠지지 않는 노래잖아. 친숙한 노래잖아요. 근데 네. 와, 박서진 씨가 새롭게 독하게 해석했네요, 진짜. 예, 저 노래가 좀 가볍고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인데 박서진 씨가 대곡을 만들었습니다. 와, 대박 사건 진짜. 블록버스터 무대를 선보였는데 네. 막 한국 팀의 가왕답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무대를 선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사원장에서 소름과 전율이 일었다고 합니다. 박서진 씨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곧이어서 막 힘찬 북연주를 통해서 모두를 막 집중시키게 하더니 네. 그다음에 흥을 터뜨리는 춤사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열창을 하고 거기에 장구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 징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 동원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단들이 막 입을 떼지 못하고 보다가 감탄사를 저마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윤명선 작곡가의 경우에는 박서진 씨가 집안에 있는 칠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나올 것 같다. 한을 풀려고 작정한 듯한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네. 박서진 씨가 저렇게 매번 뭐 하나 소홀히 하는 무대가 없고 항상 조금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팬들 사이에서도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꽹가리 진짜 K-팝의 우수성과 어떤 대중성을 다 널리 알린 무대였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손인정이 변호사님, 사실 이 무대 코앞에서 본 일본 팀 그냥 주눅이 쑥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하나로 극찬을 받는 또 일본 팀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요. 일단 일본판 현역광 2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일본 3인조 힙합 그룹의 가수이기도 한데 네. 마사야 씨인데요. 이번에 또 선택한 곡도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라는 드라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데 유명했죠. 그 OST 곡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발라드를 열창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리고 일본 가수인데 전부 한국어로 열창을 해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과연 그 노래 어떤지 그 실력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와, 네네. 널 품기좀 알지 못했다. 무슨 일이 났다, 정말.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을 작은 숨겨뒀다. 사랑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랑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이루게 만들었을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질지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나 우리가 다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오, 대박 사건인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냥 한국어 가사로 부른다기를 한두 소절만 그럴 줄 알았더니 원래 한국어도 좀 하시던 분인가요? 와, 저는 J-팝 스타인가 K-팝 스타인가 듣자마자 야, 대단한 열창이다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머리 털라고 이번에 처음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전부터 뭐 한국어를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번 이 한일 가왕전을 위해서 한국어를 열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말은 밑에 있는 받침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한국어를 소화내고 네. 그 자체로 저는 도깨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 노래의 원곡을 일본풍도 약간 있습니다만 한국어로 잘 살렸던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네네.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는 그래요? 그런 가수다라고 하는데 아하. 이번 도전 성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13년간 사셔가지고 영어가 유창하신 최진봉 교수님 사실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네. 저도 뭐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왔는데 네네.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발음한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발음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마사연 씨는 지금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저 정도까지 한국어를 명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노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노래 자체가 감정이 대단히 풍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표현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흉내만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마사야 씨가 노래한 내용들을 보면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내용을 보여줬다고 하면 내용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그러네요. 것이다. 이런 점들이 저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많은 박수를 보내고 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네. 한국팀의 박수 갈채도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일본팀 동료들도 역대급이라는 박수를 보냈지만 한국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도 명확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소화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 대단하다. 그만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볼 수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런 재치 있는 칭찬도 있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거 아니야? 괜찮다. 이런 말도 칭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후덜덜 할 수도 몰라요 우리 선수들. 자 뭔가 이 눈에 띄는 모습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진 한일 대결 앞으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사람이 한 짓인지 동물이 한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달 10일에요. 오전 9시 10분쯤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허. 이 식당 주인께서 이제 점심 장사 준비하려면 좀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준비하려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네. 누군가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 걸 목격을 한 겁니다. 어머머. 대체 누가 그런 건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네. 텅 빈 식당에 들어온 한 남성이 식당 내부를 서성입니다. 아이고. 그러더니요. 계산대 금고에 든 현금을 한 장, 두 장 챙깁니다. 저 어머머. 끄트머리 보이시죠? 어머머. 현금을 챙기더니요. 그 현금 금고 앞에 있는 그 성금함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들고 안까지 꼼꼼히 확인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자, 지금 꼼꼼히 확인하죠. 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인기척을 느낍니다. 성금함을 그대로 뗐죠. 네. 그러고는 도주를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니 뭐하는 인간이 아니 진짜 겁도 없이 지금 무슨 밤 시간 새벽 시간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 뭐하는 인간이에요 진짜. 영업하기 바로 전이에요. 영업하기 바로 전이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이미 않지만 동탈석간이에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온 시간이 뭐냐면 영업을 준비하고 들어오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때 딱 걸린 건데 이 절도범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20대 남성이고요. 들어와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서 절도를 시도하면서 그 현금함에 있는 돈을 꺼냈는데 그게 총 42만 원이었고요. 아하. 더 황당하고 나쁜 그 옆에 있는 다른 물건 하나를 막 돈을 뜯잖아요. 네네. 불우유기 세상에 불우유기 저의 성금이에요. 몹쓸인가 저희 사람의 저거. 가끔 가게 가면 이렇게 동전 남은 거나 이런 거 집어넣으라고 맞아요. 있잖아요. 불우이웃들 도와주려고 성금 모아놓은 저희 그것까지 사람의 털었어요. 진짜. 7만 원. 거기서 7만 원을 털어가지고 나오려는 순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영업을 준비할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시면서 네네. 이게 발각이 돼서 아하.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9시 10분쯤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이 텄어 이미.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데 아니 저희가 도망갔다는 하재근 평론가님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두 눈 앞에서 저 절도범을 목격을 한 거잖아요. 어허.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바로 따라갔거든요. 아, 네. 따라갔는데 바깥에 마침 그 타이밍에 네. 순찰차가 지나갔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순찰차를 딱 잡았는데 네. 그 이후의 상황 지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저렇게 이제 사장님이 막 와서 순찰차를 먼저 세웁니다. 네네. 그리고 절도범이 도주한 곳을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네요, 가리킵니다. 네네. 어허. 가리키고 나서 사장님은 또 달리기 시작했는데 네. 즉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순찰차에 사장님을 태웠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함께 도주 경로를 수색을 했는데 네. 그때 수색하는 도중에 순찰차를 보고 골목으로 도망치는 절도범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차가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로 도주를 한 거예요. 네. 경찰이 발로 뛰기 시작했고 또 무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받고 예상 도주 경로로 출동한 순찰차가 하하. 길을 가로막아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야 진짜 지금 검거 장면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와 정말 하늘이 도와서 어떻게
그때 또 마침 그 아침에 그곳을 순찰차가 지나고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이제 귀소하는 중이었거든요. 그 신고자분이 저희 순찰차 앞으로 달려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도둑이야! 수색하는 도중에 순찰차를 보고 골목으로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구나.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쫓기 시작한 거죠. 달려야죠. 이제 잡으려면 달려야죠. 어쨌든 경찰관이 도둑 잡는 건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인데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멋지신 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우리 경찰분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 너무 멋져요, 진짜. 네, 할 일을 해서 이렇게 절도범을 검거했는데요. 이 20대 절도범 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들어와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일이 없어서 목욕탕에서 전전하면서 지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행기 값이 필요하면 노동을 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법원은 영장은 신청했는데 경찰이요. 법원은 외국 국적이고 초범이고 그리고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일단 영장은 기각됐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이제 법원 처벌 받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이야 외치면 보통 다 뭘 챙기냐면 다 집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안타까운 화재 사건인데요. 구리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5층 아파트에서 1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나. 이 시뻘건 불길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저 장면이네요, 건물에서 지금. 그을린 이 자국부터 까만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에. 여기에 이제 불이 나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 주민들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아이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진 상태이고요. 이 남성의 80대 어머니는 온몸에 이도화상을 아이고, 입은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이 40대 남성과 80대 어머니는 서로 모자 관계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이 혹시 새벽 시간 불이라서 이 40대 남성은 불이 난 줄 몰랐던 걸까요? 어떻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하셨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화재 초기에 그것을 알고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다 보니까 불이야라고 불러서 어떻게 보면 불난 사실을 이웃 주민들한테 알린 것이죠. 세상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에 80대 노모가 안에 계셨던 것이죠. 어머나. 그래서 80대 노모가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실 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더 이상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했던 장소가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네. 베란다 쪽. 어머나. 한마디로 불을 피하기 위해서 베란다를 갔다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던 막다른 골목에 있었고 네.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정작 본인은 안타깝게 40대의 나이로 불기의 객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본인만 살 생각했으면 충분히 살 수도 있을 텐데 80대 노모가 당연히 생각됐겠죠. 효자예요, 효자. 세상에 그러다가 구하려다가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사고 추석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아파오게 다가와요. 지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이웃 주민들도 마음을 아파요. 왜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이야 외치고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 소식이고요. 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복도식 아파트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 달려있는 창문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불이 세게 났고요. 어머나. 아파트 밑 주차장, 지상 주차장에는요 유리 파편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화재가 그 노모가 사실은 촛불을 켜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네네. 아직까지 화재 그러니까 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조사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불공을 들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우리 애가 문콕했어요? 이담아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앵커님이요, 이제 주차했던 차에 가서 차를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에 이렇게 흠집이 있으면, 찌그러져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책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죠. 그러니까요. 뭐 CCTV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블랙박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할 텐데 거기에 만약 우리 애가 문콕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쪽지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쪽지가 붙어 있어요? 네. 허허. 그럼 좀 마음이 조금 야 이거 근데 일단은 네. 그 상황이 눈이 휘둥그레할 것 같아. 어머 이거 레알이야? 실제로요. 이제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콕을 한 아이의 부모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와. 평소에는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들이 내릴 때 항상 문을 열어준대요. 네. 아이들이 이제 확 문을 열 수 보통 있으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이날은 기다리질 못하고 확 문을 열다가 옆차 슬라이딩 도어에 문콕보다는 조금 더 강한, 지금 어머. 보시면 아시겠지만 흠집이 조금 크죠. 지금 뭔 아내 모습이에요 저게? 네, 어머. 좀 심한 상처를 냈대요. 그런데 전화하려고 전화번호를 찾아봤는데 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허, 네.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다 차량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죄송하다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차주가 화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평론가님. 상대 차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큰 충격을 왜요?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가 그랬으면 괜찮다. 어머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상에. 이런 내용이 온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시냐, 배상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상대방 차주가 아이가 그랬다면 다 용서됩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같은 천사분이네요. 피해 차주분이 세상에. 저보다 더 천사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분이요, 네. 아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전화 통화도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시고 문자로나마 답변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너무 감동적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저런 거 흠집 네. 나 못 참는데 세상에 진짜 피해 차주분 진짜 천사의 천사. 네. 네. 정말로 이 피해 차주분요. 그리고 먼저 소상히 알린 분도 대단하시 잘하신 거예요. 진짜 이분 덕분에 각박한 세상에 그나마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